볼게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조건이요, 조건. 해가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조건 두 개가 있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과 결론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게 참일 때, 그때 이 진리집합 간의 관계가 형성된다 했죠? 맞아요? 그래서 둘이 참이고, 그래서 이러한 진리집합 간의 포함 관계가 있을 때, 이때 이 애한테 충분 조건이라고, 조건이잖아. 그렇죠? 조건인데 충분 조건이고, 얘는 뭐라고? 필요 조건이라고 이름 붙인대요. 근데 이거는 이 둘 간의 관계란 말이야. 어쨌든 이 둘이 포함 관계가 있을 때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이름 붙인 거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P는 Q랑 비교했을 때 충분 조건이야. 그러니까 P가 포함돼 라는 거죠. Q는 P랑 비교했을 때 필요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란 말은 얘를 포함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거를 수식하기 위한 표현으로 P는 Q 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이 오는데, 그냥 P라는 애가 Q랑 비교했을 때 충분 조건, 즉 포함된다. Q라는 애가 P랑 비교했을 때 필요 조건 포함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무슨 말이냐? 정의입니다. 그냥 이 관계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랑 하영이의 관계는 어쨌든 학생과 선생이라는 관계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길 가는 애한테 왜 학생? 이러면은 학생이 나한테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하진 않는다고. 관계가 없으면 명칭이 붙을 리가 없어. 그쵸? 관계가 맺어졌을 때 이름을 붙인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 간의 관계를 학생과 선생님이라고 이름 붙인 것처럼 이런 포함 관계가 있는 애들한테 작은 애를, 포함된 애를 충분 조건, 포함하는 애를 필요 조건이라고 이름 붙인 건데, 거기에 왜 충분 필요, 이름이 왜 그렇게 돼요? 굳이 해석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로는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P는 Q에 포함되기 충분하다. Q는 P를 포함하기에 필요하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거 문장 바꿔봐도 별로 어색하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정의로서 큰 애가 필요 조건, 작은 애가 충분 조건이라고 외우세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굳이 뭐 아빠는 왜 아빠야?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그치? 그냥 아빠니까 아빠인 거지. 엄마, 자식이니까 자식인 거고. 이미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름에 굳이 이유를 가질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게 주장이에요. 즉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가 궁금하다면 이들 간의 포함 관계가 되는지 성립하는지만 보면 되고, 그러면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 이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부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얘한테 포함되죠? 그럼 얘는 얘이기 위한 충분 조건,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애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는 애랑 비교했을 때 이거 해는 뿔마이고 이거 해는 마이너스 1이랑 3이잖아.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충분 조건도 아니고 필요 조건도 아닙니다. 관계가 부여되지 않아요. 관계가 없으니 이름도 부여되지 않아요. 그럼 만약 P랑 Q랑 똑같으면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야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알았죠? 포함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돼요. 포함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요? 원소들을 직접 나열해 봄으로써 확인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죠. 831번입니다. P라는 애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이라고 해요. 자, 한번 사례들을 확인해 보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다. 누구예요? 0,0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끝. Q라는 조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은 0이에요. 이거 뭐가 되죠? 아, 이거 인수분해가 되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이다. 뭐라고 원소가 있죠? 이거를 해당하는 사례가 뭐가 있죠? 00, 11, 22. 되게 많네요, 얘는. 그렇죠? R이라고 하는 애를 한번 볼까요? R이라고 하는 애는 절대값 A 더하기 B는 절대값 A 마이너스 B. 이거는 뭐라고 해석할까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00 돼요? 또 되는 거 뭐 있지? 00 말고. 01 되네요. 10도 되네요. 그렇죠?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적어주세요. 얘 뭐라고 해석하냐면 A가 0 또는 B가 0. 이게 얘의 진리집합입니다. 절대값 A 더하기 B는 절대값 A 마이너스 B. 이거의 진리집합은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둘 다 0이어도 괜찮죠? 또는 합집합이니까. 자, 이때 이들 간에 관계가 형성되는 게 있는지 봐달라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말합니다. P는 Q이기 위한 P로 조건이냐? 자, 질문한 거예요. 야, P가 Q 포함하냐? 라고 물어본 거야. P가 Q 포함해요? 아니지, Q가 더 크잖아. 그쵸? 많기도 하고 같은 것도 있고. 기억된? 니은 not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라는 질문은 뭐예요? P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포함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집합은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에서 등장한 겁니다. 대우. 대우는 뭐예요? 순서도 바꾸고요. 여집합까지 하는 거예요. 부정까지 하는 거라고. 즉 R이 P에 포함되냐라는 질문입니다. 맞아요? R이 P에 포함돼요? 이것도 틀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디귿이겠지. 디귿은 당연히 맞겠지. 아니, 기억 니은 틀렸으니까. 디귿은 뭐라고요? Q이고 R은 P이기 위한 뭐다? 필요 충분 조건이네요. 필요 충분 조건이냐는 말은 무슨 말이야? Q와 R의 콤마는 의미하는 게 뭐랬죠? 그리고 교집합. 이게 P가 되냐는 질문이에요. 얘랑 얘 교집합하면 P 떠요? 뜨죠. 0,0밖에 없잖아. 그래서 디귿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았죠?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뭘로만 판단한다? 포함 관계로만 판단한다. 포함 관계는 뭐로 판단한다? 사례를 가져와라.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직접 나열해 보면서 판단해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 대우를 이용해서도 확인은 할 수 있겠죠. 필요 충분 조건은 좀 잘 나오는 주제라서 유형들도 좀 더 많아요. 833번은 뭐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837번 보겠습니다. P 차집합 R의 여집합 합집합 Q 차집합 P가 공집합이다. 이거 앞에 있었는데 합집합이 어떻게 공집합일 수가 있죠? 둘 다 공집합. 즉 P차 R의 여집합이 공집합, Q차 P집합이 공집합. 자, 근데 P 차집합했는데 어떻게 공집합이 되죠? 차집합한 게 어떻게 공집합 됐어? 포함관계라고 했죠. P가 R에 포함된다. Q가 P에 포함된다. 그래서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합니다. Q, P, R의 여집합.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이제 대우도 할 수 있죠. R,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이거에 대해서 답 찾아주세요. 1번부터 말합니다. P는 집합으로만 쓸게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맞아요? P가 Q에 포함돼요? 땡. 두 번째 2번.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P가 R을 포함해요? P랑 R 간의 관계가 있어요? 없죠. R의 여집합만 있어요. 그쵸? 그래서 땡. 3번.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맞아요. R은 Q에 포함돼요? R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했죠. 땡. 4번. Q는 R의 여집합에 포함돼요? Q는 R의 여집합에 포함돼요? Yes. 답은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그 조건 간의 참거짓을 다루는 게 맞긴 한데 어차피 참거짓은 집합 간의 포함 관계로만 설명하니 두 집합에 대해서 포함 관계, 그러니까 조건의 진리 집합들을 보고 그 포함 관계로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너무 남는데. 842번. P라는 애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 또는 3 이상. Q라는 애가 X가 A 이하. R이라는 애가 X가 B 이상. 근데 문제에서 말해요. not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not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포함 관계를 써야 되냐? 천천히. P의 여집합은 Q에 포함된다. P의 여집합은 R의 여집합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난 뭐가 필요해요? R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을 써줘야 돼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Q의 여집합 P, R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럼 Q의 여집합만 구할까? not Q. X는 A보다 크다. 자, 한번 수직선에 그려봅시다. Q의 여집합 A보다 크다. 빨간색을 얘가 포함해야 되죠? 맞아요. 마이너스 1부터 0. 얘 포함해야 되니까 3 이렇게 있는 거죠. 얘가 P예요. 분홍색이 Q의 여집합이고요. R은 어떻게 돼요? R은 이 둘을 하얀색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R이 포함해야 되죠. 근데 R은 뭐 이상? B 이상. 그래서 B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야지 R이 노란색이 P를 포함하고 P가 Q의 여집합 포함하는 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수직선상에 포함 관계가 나왔을 때 이와 같이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계식까지 되는 거죠. B는 마이너스 1 이하고 A는 3 이상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을 하는 거죠. A 빼기 B 해달라. 그럼 얼마? 4가 답이 됩니다. 문제에서 A-B의 최소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최소는 무슨 말이냐면 얘의 제일 작은 거, 그래서 얘의 제일 큰 거 빼주면 그게 최소겠죠.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거 빼면 그게 최소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이름이에요. 이름. 오케이? 포함 관계가 성립했을 때 포함 관계가 없을 수 있잖아? 그럼 이름이 부여 안 되는 거야. 지나가다 그냥 남일 수 있다고. 뭐 알아서 가셔요. 하면 돼. 남일 수 있다고. 관련이 있을 때만 저런 이름이 부여되고 문제에서 보통 이렇게 되도록, 즉 관계가 지어지도록, 즉 포함 관계가 되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사실 맥락은 거의 흡사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집합 파트 배우고 P 교집합 Q가 P가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멘트랑 P와 Q가 P가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멘트가 아예 동일한 거라고. 어차피 포함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멘트들 외우는 게 필요하고요. 이 정의를 외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844번. 이것도 뭐 유형의 두 문제밖에 없지만 이건 어차피 질문이 나올 거니까 그냥 풀어줄게요. 이거는 아까 건 질문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얘는 나옵니다. 이걸 해결하는 사람이 별로 못 봐서. 자, 집합에 대한 이야기요.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은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P 땡땡, Q 땡땡 이렇게. 부분집합 A, B, C에 대해서 공집합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P와 Q가 필요 충분 조건인 거를 원한대요. 두 개 같은지 물어본 거죠. 기억? A차 B가 공집합이다. A가 B다. A차 B가 공집합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쵸. B가 A를 포함한다. 얘랑 얘랑 같은 말이에요. 자, P가 말해, 이게 좀 헷갈려요. P가 말하는 상황은 집합 P를 보면은 집합 P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세 번째 사례,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 거야. 얘네들이 하나하나의 원소야. 집합 P에 있는. Q에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근데 두 개의 집합이 같은 거밖에 없다고. 얘가 더 많죠. 맞아요. 그래서 둘은 필요 충분히 되지 않아요. P가 사실상 뭐예요? 필요 조건입니다. P가 필요 조건인 상태죠. 왜냐하면 사례들이 더 많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된 니은. P에는 A교 B합C가 B합C. 이 말의 의미가 뭐죠? B합C가 A에 포함된다라는 거고요. Q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A합 B합C가 A다. 무슨 말이에요? 둘을 합집합했는데 A가 떴다? B합C가 A에 포함된다. 같은 맥락이잖아. 같은 만일이죠. 니은은 그냥 맞는 말입니다. 아예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쵸? 아예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디귿.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고요. 이게 뭐라고 해석하냐 이거?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전체 집합. 이거 뭐지? 내가 이런 거 했나? 했어요. 이거 뭐예요? 맞아요. 이 말의 의미는 이게 드모르간 법칙에 따라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인 거고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라는 건 A교 B가 서로서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Q는 뭐라고 써있냐면 A가 B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B가 A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둘이 무슨 관계예요? 관계가 없어요. 얘가 말하는 사례는 이런 겁니다. 이 Q가 말하는, 여기 디귿에 있는 Q가 말하는 사례에는 A와 B가 이렇게 돼 있는 사례도 있고요. A와 B가 아예 떨어져 있는 사례도 있고요. 오케이? 근데 지금 얘는 이거 하나만 바라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 둘은 공통 부분이 이때 포함 관계가 없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둘이, 근데 포함관 이거 관계가 생기긴 하네. 얘가 충분 조건이 되겠죠.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사례들을 보면서 과연 이들 간에 포함 관계가 있는지를 직접 비교해 줘야 돼요. 사례들을 직접 그려가면서 확인해 달라. 알았죠? 여기까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내용은 뭐 앞으로 굳이 안 넘어가도 되는데 그냥 여기 유형 18, 유형 19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증명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증명 해본 적 있어요? 증명 배운 적은 있잖아요. 맞지? 언제 배웠어요? 여러분 배웠던 증명? 맞아요. 중학교 2학년 피타고라스 정리 배울 때 그거 증명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치? 유클리드 증명법, 피타고라스 증명법, 가필드 증명법. 3개 정도는 보통 설명을 들었죠. 기억은 안 날 겁니다. 그쵸? 기억은 안 날 거예요. 유클리드가 정리한 게 제일 무난해서 그 사람 걸 많이 우리가 기억하는데, 어쨌든 증명이라는 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 야, 이거 이렇게 돼서 너 맞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 그쵸? 일반적으로 정리들을 우리가 증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리가 이미 이제 증명된 경우도 많고 정리들 중에서 증명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그냥 좀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건데,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할 때는 도형간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도형 파트는 아니잖아. 여기서는 어떤 증명을 하느냐, 우리가 거기서 했던 직접 증명법 같은 게 아니라 간접 증명법을 사용하려고요. 배워보려고요. 간접 증명법은 직접 증명법이 좀 힘들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건데,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연역이라는 논리 단계에 따라서 설명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문제에서 제시된 발문이 연역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거랑 좀 관련이 잘 안 보일 때 우리가 돌아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걸 간접 증명법이라고 하고, 우리가 배우는 증명법 2개가 바로 이거랑 이거죠.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은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씁니다. 결과를 이용해서 과정을, 원인을 추측하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거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대우를 보면 다시 원인과 결과로, 대우가 뒤집는 거잖아.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순서를 바꾸어서 증명하는 걸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귀류법이라는 건데, 귀류법은 나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 한번 해봐 라는 게 증명의 골자입니다. 증명의 골자다. 자, 귀류법은 한번 예시를, 둘 다 한번 예시 들어볼게요. 그리고선 여기 있는 걸로 한번 다시 해보죠.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은 보통 이렇습니다. n제곱이 자연수예요. 짝수이면 n은 짝수인가요? 맞아요. 제곱이 짝수면 원래 것도 짝수가 맞아?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뭔가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죠.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이게 n제곱이 이미 어떤 거의 제곱이라는 결과거든. 그걸로 원인을 추적하라고 하는 게 잘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 대우를 사용합니다. 대우. 순서 바꾸고 뒤집어요. 짝수의 반대가 뭐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n이 홀수이면 n제곱은 홀수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거 맞아? 뭐 그럴 것 같아. 그쵸? 이것도 그럴 것 같았으면 이것도 그럴 것 같아. 근데 얘는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홀수는 어떻게 쓴다고 말했죠? 앞에서 설명했는데, 집합 파트에 설명했었는데 홀수 어떻게 쓴다 했어요? 맞아요. 네, n이 있으니까 2k-1이라고 할게요. k는 자연수. 이것도 좀 중요한데, 예전에 장난지를 쳐놨어요. 이게 증명하는 게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오거나 서술형으로 나오는데, 그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 영석고에서 장난지를 이렇게 쳐놨어요. 빈칸 주고서는 홀수라고 했어. 홀수라고 하고서는 빈칸이라고 하고서 옆에 이렇게 썼습니다. k는 의미 아닌 정수.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이러면 2k 더하기 1이에요. 왜냐면 의미 아닌 정수는 0을 대입한 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 0 대입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틀려요. 오케이? 그래서 요런 장난질, 내신에서 많이 쓰는 장난질인데 이것만 좀 주의하면 되죠. 그래서 2k-1이라고 했어요. 그럼 제곱하면 얼마예요? 2k-1의 제곱이죠. 맞아요? 그럼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거든? 야, 근데 홀수가 뭐야?
홀수의 정의가 뭐니? 2의 배수가 아닌 수입니다. 2의 배수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제곱하면 홀수예요. 이 대우가 맞네? 그럼 얘도 맞다. 라고 하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거에서 이걸 설명하는 건 뭔가 애매한데 대우를 쓰니까 그냥 제곱을 하면 돼. 그럼 나와. 그래서 우리가 간접 증명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아마 A 단계에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두 번째, 이거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서 그냥 이걸로 설명을 해봤어요. 두 번째, 귀류법은 아까 말했죠? 그래, 한번 네 말대로 해보자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말의 전제는 이겁니다. 루트 2는 무리수예요? 루트 2가 무리수야? 왜? 왜 무리수야? 그렇게 배웠으니까? 설명해달래. 동생이 루트 2가 왜 무리수야? 라고 물어봐서 그냥 그렇게 배웠는데 그러니까 뭐야 제대로 모르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 그럼 빡치잖아, 그치? 그래서 설명을 하고 싶어.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지.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 그래서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오케이. 무리수라는 걸 못 믿겠으면 그럼 얘를 유리수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냥 네 말대로 한번 유리수라고 해볼게. 유리수라고 하면 유리수의 특징이 뭐죠? 유리수가 뭐야? 맞아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겠네? 유리수니까. n분의 n이라고 할까요? 분수로 나타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서로 소인 두 개의 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리수입니다. 네, 루트 2의 정의가 뭐죠? 제곱해서 2인 수잖아? 그래서 얘를 넘긴 다음에 제곱을 하면 2m제곱이 n제곱이 됩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잠깐만, n제곱인데 2m제곱? 아 뭐야, n 짝수네. 제곱해서 짝수면 그건 짝수니까 n은 짝수네. 그쵸? 짝수라면 우리가 이걸 2k라고 쓸 수 있네. 그럼 2m제곱은 2k의 제곱은 4k 제곱이니까 다시 m제곱도 2k 제곱이 돼서 m 또한 뭐가 돼요? 짝수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지. 내가 애초에 이 m과 n은 뭐라고 말했어? 서로서 공약수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얘도 짝수고 얘도 짝수면 공약수가 2로 뜨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졌어? 네가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하니까 이게 틀린 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네 말은 틀렸어. 오케이? 즉 무리수야 라고 증명하는 게 이 교류법의 가장 기본적인 증명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부모님이랑 싸우죠. 부모님 뭐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어떻게든 보자.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 부모님이 네,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이상한 말을 하니까 틀린 거야. 내 말대로 해.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주장할 수 있다. 부모님은 규류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어디 한번 네 말대로 해봐. 오케이? 규류법은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간접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직접 무리수라고 설명하는 게 힘드니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방법. 모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모순이라는 표현은 알죠?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가 규류법이라고 한다. 사례를 2개 들어봤으니 그런 비슷한 문제 2개를 해보겠습니다. 말했다시피 빈칸 채우기도 많이 나오고요. 직접 증명하라는 것도 곧잘 나와요. 이거는 학교 선생님 성향 또는 학교 선생님이 말을 해줘요. 보통 말을 해줍니다. 안 내는 경우가 훨씬 많긴 해요. 이거는 수행평가로 넘기고 안 내는, 수행평가로 내긴 하네, 맞지? 안 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학교 시험에는 근데 보통 말해줘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라고 하면서 살짝 말을 해줍니다. 그거 기다리면 돼요. 근데 센이나 마플 정도까지만 대략 해두고 다 외우면 빡세잖아, 그치? 외우라고 하면은 교과서에 있는 건 다 나와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다 외워야겠죠. 저 순서를 다 외워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건 이제 선생님이 너희랑 이제 싸우자고 낸 거니 오케이, 받아들이면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다. 자, 한번 사례를 볼 건데 847번 아무래도 빈칸 채우기보다는 이거를 좀 더 힘들어 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은 A,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우를 쓸게요. 대우는 뭐냐면 A와 B가 홀수이면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즉 콤마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1학기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의 해는 x가 마이너스 1, 3 이렇게 하면 틀렸다고 하는 양반들이 있는데 마이너스 1, 콤마 3이면 마이너스 1과 3을 둘 다 동시에 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불가능하죠? 마이너스 1이면서 3인 건 안 돼요. 또는인 거죠. 둘 중에 하나를 넣는다는 개념이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콤마를 거기에서 쓰면 안 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시비 거는 거죠 뭐. 여기선 정확하게 A 그리고 B가 홀수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건 A, B가 뭐인 걸 원하는 거예요? 홀수인 걸 보일 수 있다면, 즉 대우가 참이라면 원래 명제도 참인 걸 설명할 겁니다. 먼저 대우 썼고요. A랑 B가 홀수라는 건 어떻게 쓰냐면 A는 2n-1, B는 2n-1로 씁니다. 당연히 M과 N은 자연수다 라고 쓸게요. 이때 A, B는 2n-1 곱하기 2n-1은 그냥 2로 묶을게요. 2mn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라서 홀수죠. 2에 배수 더하기 1이잖아. 그쵸? 홀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에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결과를 이용해서 원인을 찾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원래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 역과정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정방향으로 돌리는 걸 선호하죠. 정방향으로 돌린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건 우리가 그래도 수월하다는 거지. 곱하기는 잘 하는데 나누기는 잘 못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뭐 굳이 비교하자면 2의 4제곱이 16인 건 잘 아는데 맞죠? 뭐를 4제곱하면 16이 돼? 라고 하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이 정도는 그래도 쉽나? 4의 4제곱은 256이에요. 256을 되는 4제곱은 누구 있자면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다. 두 번째, 이제 850번 규류법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A랑 B가 자연수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말해요.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b는 0이 자연수 해를 가지면 이라고 했어요. A 또는 B가 짝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어쩌라는 거죠? 자연수 해를 가지면 짝수다? 무슨 말이지? 뭐 어떻게 설명해? 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 뭐 원인 결과에 대한 영역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하자.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b는 0에 자연수 해도 같고 a와 b가 둘 다 홀수라고 해보자. 가정해보자 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근데 자연수 해를 우리가 알파라고 n이라고 한다면 그럼 n제곱 더하기 an 마이너스 b는 0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n 곱하기 잠시만요. 뭐가 낫지? n 곱하기 a 더하기 n은 b가 됩니다. 그쵸? 맞아요? 두 수를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두 수를 곱해서 홀수가 됐다는 건 맞죠? 두 수를 곱해서 홀수가 됐다는 건 n과 a 플러스 n이 모두 홀수라는 이야기고요. 그쵸? 홀수 곱하기 홀수 해야지 홀수 뜨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홀수라며. 그러면 n과 a 플러스 n이 모두 홀수잖아. 그쵸? 그럼 홀수 빼기 홀수는 a 플러스 n 빼기 n은 a는 짝수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홀수에서 홀수 빼면은 짝수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그럼 a가 짝수네? 아까 내가 a라 뭐라고 했는데? 홀수라고 했는데, 그쵸? 모순이 생겼다. 홀수라고 했는데 짝수가 나왔잖아. 모순이 생긴다. 이므로 a가 짝수이므로 모순이 생긴다. 그 이유는 a, b가 모두 홀수라고 했기 때문이므로 a 또는 b는 짝수이다. 이렇게 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결론을 부정했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결론. 둘 중에 하나가 짝수다. 라고 하는 결론을 부정합니다. 둘 다 홀수야. 그랬을 때 생기는 이 모순을 이용해서, 결론 부정한 게 잘못됐어. 원래 거가 맞아. 라고 설명하는 것. 이게 귀류법입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낸다. 좀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학교 시험에 귀류법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런 거 나오는 거 본 적 없고요. 보통 그냥 848번 정도 간단한 것만 나오는 것 같아요. 간단한 것 정도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어렵진 않지만 사실 저런 걸 설명하려면은 약간 배경 지식이 우리가 지금 이런 게 이미 깔려 있어야 돼요. 약간 이것도 마찬가지였는데 요리수라 가정했을 때 얘가 n제곱이 2m제곱이면 n은 짝수다. 그러니까 n제곱이 짝수니까 n은 짝수다 라고 하는 그 결론은 사실 요 과정을 같이 해야지만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데 이것까지 하냐 마냐를 이제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잘 안 내기도 하고요. 아까 말했던 그 문제처럼 빈칸 채우기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가 더 많이 나오는 이유죠. 만약에 이런 걸 이제 증명하려고 하고 싶으면 알려줘요. 야, 이거 써서 증명해 라고 보통 말해줍니다. 어떠한 추가 조건을 하나 더 주고 그걸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하기도 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숙제도 여기까지 해오면 되겠어요. 유형이 19개긴 한데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10분 정도 남아서서 지금 끝내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요. 13분 남았는데 13분 일찍 끝내면 좀 그렇잖아. 그치? 그쵸? 부모님들 만약에 여기 기다리고 계신 분이